나이가 들었어도 명절만 되면 이렇게 정신이 없네. 그래도 우리 아들네가 오면 좋아라 하겠지? 추석 아침, 올해 72세인 영순 씨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는 한우 소갈비찜이 자글자글 끓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잡채와 송편이 차례로 완성되어 나왔습니다. 영수는 추석이면 늘 손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맛 좋은 그녀의 갈비찜은 친척들 사이에서도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한우로 정성껏 준비했기에 더욱 기대가 컸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한 영순의 하루는 바쁘기 그지없었습니다. 먼저 전날 밤부터 핏물을 뺀 갈비를 찬물에서 한 번 더 헹궈낸 후 무와 양파, 대파를 듬뿍 넣고 푹 삶았습니다. 그런 다음 갈비를 건져내어 간장, 설탕, 마늘, 생강을 넣고 양념을 만들어 재워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고기가 부드러워진다니까? 영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미 완성된 잡채가 큰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당면을 삶아 각종 채소와 함께 볶아낸 잡채는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도 이미 묻혀져 있었고 동그랑땡과 생선전도 바삭하게 붙여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송편도 빼먹으면 안 되지. 영수는 찹쌀가루를 반죽해 동그랗게 빚은 송편을 쪄내고 있었습니다. 팥소가 들어간 송편은 하얗고 탱글탱글해 보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큰 솥에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간장 양념이 스며든 갈비는 이미 부드러워져 젓가락으로 살짝 건드려도 살이 발라질 정도였습니다. 영수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간을 봤습니다. 딱 좋네. 조금 더 졸여야겠어. 영순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50년 넘게 요리해온 그녀의 손끝에는 절절한 경험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떤 양념이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지, 언제 불을 줄여야 하는지 모든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오늘은 정말 맛있게 잘 됐네. 영수는 솥 뚜껑을 열어 갈비찜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보는 아들을 위해 무리해서 비싼 한우로 갈비찜을 했습니다. 고기는 완벽하게 익어 있었고 양념도 잘 배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10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정이 곧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상차림을 점검했습니다. 거실 큰 상에는 이미 여러 음식들이 차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갈비찜만 옮기면 되겠네. 영수는 뿌듯한 마음으로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만큼은 가족들이 모여 즐겁게 식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잠시 후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아들 내외가 도착한 것입니다. 잠시 후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정이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들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벌써부터 장난 아니네요. 저거 갈비찜 맞죠? 그래, 너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특별히 한우로 했다. 오늘은 특별히 많이 준비했어.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와, 이 냄새 정말 끝내주네요. 서울에서 오는 내내 기대했어요. 영수는 아들이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미정의 시선이 계속 부엌 쪽으로 향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차려진 상은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잡채, 전, 송편, 나물, 그리고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큼직한 한우 소갈비찜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갈비찜 옆으로는 시금치나물, 콩나물, 고사리나물이 색색깔로 예쁘게 담겨 있었고 동그랑땡과 생선전도 노릇노릇하게 붙여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자, 모두 앉아서 맛있게 먹어. 추석이니까 정말 정성껏 준비했어. 식구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미정의 젓가락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먼저 잡채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잡채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니, 이 잡채 진짜 맛있어요.
저는 당면 삶는 게 너무 어려운데 완벽하게 하셨네요. 영수는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지만 잡채한 접시가 금세 절반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미정의 젓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동그랑땡 차례였습니다. 이 동그랑땡도 정말 바삭바삭하니 맛있어요. 집에서 만든 거 맞죠? 그럼 다 손수 만든 거야? 새우도 직접 다져서 넣었어. 동그랑땡은 어느새 미정의 앞 접시에만 수북이 쌓였습니다. 준호도 한두 개 집어먹으려 했지만 미정이 워낙 빨라서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다른 사람 먹을 것도 좀 남겨둬야지. 얘는 왜 저리 급하냐? 영수는 미정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맛있게 먹어주는 것은 고맙지만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음식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절반 이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 웃기만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원래 잘 먹잖아요. 어머니 음식이 워낙 맛있으니까 그렇죠?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어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이런 정성 들인 음식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영수는 며느리의 말에 기분이 좋아지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음식이 이런 속도로 사라지면 정작 메인인 갈비찜을 제대로 맛보기도 전에 다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음식 많이 준비했으니까 급하게 먹을 필요 없다. 하지만 미정은 이미 다음 음식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을 한 숟가락 떠서 밥과 함께 먹더니 감탄했습니다. 이 나물도 간이 정말 딱 맞아요. 참기름 향도 좋고요. 어머니는 정말 요리 천재세요. 영수는 대꾸하지 않고 물만 들이켰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칭찬은 고맙지만 이런 식으로 먹다가는 정말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식탁 분위기는 겉보기에는 화기애애했지만 영순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갈비찜을 바라보는 미정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친척들이 다 오지도 않았는데 갈비찜이 벌써 반 이상이 사라졌네. 정말 큰일이네. 곧 진짜 문제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제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영순이 특별히 아껴둔 한우 소갈비찜이 식탁 중앙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뼈째 큼직하게 썰어낸 소갈비는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이건 내가 요리 프로에서 보고 배운 비법으로 한 거야. 오늘은 너희 오니까 아낌없이 해봤다. 그러자 미정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제가 먼저 한 점 먹어볼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갈비 한 대가 미정의 접시에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미정의 젓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예술이에요.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요? 칭찬을 하면서도 네 번째, 다섯 번째 갈비가 연달아 사라졌습니다. 영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만 반복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큰 걸로만 골라서 나도 한 점은 먹어봐야 할 텐데. 어머니도 드세요. 하지만 미정은 이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집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진 갈비찜 앞에서 영수는 마지막 남은 뼈만 앙상한 조각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얘야, 너가 식탐이 많아도 정도가 있어야지. 내가 젓가락도 못 대봤는데 갈비를 다 먹어치우면 어쩌니?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맛있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죄송해요. 제가 좀 급했네요. 갈비찜 접시는 거의 비어 있었고 영순의 서운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식탁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했던 추석 밥상이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영순의 폭발적인 한마디 이후 아무도 감히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마음속 깊이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새벽부터 공들여 만든 한우 갈비찜을 한 점도 맛보지 못한 채로 끝나버린 상황이 어이없었습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핑계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씻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속 좁게 그랬나? 부엌에서 들리는 설거지 소리는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릇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영순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호가 미정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어머니도 금방 기분 풀리실 거야.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왜 그랬을까?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발적인 반응에 충격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행동에 대해 스스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좀 많이 먹는 거. 근데 어릴 적에 늘 배가 고팠어. 밥상 앞에 앉으면 그냥 손이 먼저 나가. 그걸 고치기가 쉽지가 않네. 준호는 아내의 고백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미정이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내의 행동에 다른 사정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몰랐어. 미안해. 어릴 때 우리 집이 좀 어려웠거든. 밥상에 음식이 부족할 때가 많았어. 그래서 빨리 먹지 않으면 못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몸에 배었나 봐. 미정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형제가 많았던 집에서 음식을 두고 경쟁하듯 먹어야 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어머니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정신없이 먹게 되는 것 같아. 어머니한테는 정말 죄송해지네.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미정이 왜 항상 그렇게 급하게 많이 먹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식탐이 많은 게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남겨놓은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괜찮아. 어머니께 내가 얘기해 볼게. 이해해 주실 거야. 부엌에서는 영순이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거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조금씩 들렸습니다. 어릴 적에 굶주렸다고? 그런 사정이 있었나? 영순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에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먹는 거 가지고 조금 심했나? 영수는 마지막 그릇을 헹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추석이라는 명절이 이렇게 어수선하게 흘러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가족끼리 모여 즐겁게 먹고 웃어야 할 날인데 갈비찜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호가 미정을 위로하면서도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성격상 쉽게 기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께 직접 사과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그래야겠어. 정말 미안해.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갈비찜 한 그릇을 둘러싸고 벌어진 작은 전쟁은 세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잠시 후 미정이 용기를 내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영수는 손을 멈추고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갑자기 화낸 건 미안하다. 사실 어머니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어려워서 명절에도 제대로 된 음식 해먹기가 힘들었어요. 형제들끼리 음식 먹으려고 경쟁하듯 살았거든요. 그런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나 봐요. 영수는 천천히 돌아서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정성껏 해주신 음식을 혼자만 먹어치우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사연을 듣고 나니 영수는 화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말하니 화도 풀리네.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영수는 며느리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나도 좀 심했다. 그런 속사정도 모르고 화만 냈네. 미안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앞으로는 내가 2배로 해줄 테니 내 몫만 좀 남겨둬라. 그리고 천천히 먹어. 아무도 뺏어가지 않으니까. 영순의 말에 미정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천천히 조금씩 먹을게요. 두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부엌 문으로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화해하신 거예요? 다행이네요. 이놈, 너가 미리 얘기를 해주지 그랬니? 우리 며느리가 그런 고생을 했는지 몰랐잖니?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미정이가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영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이제부터는 우리 집이 네 집이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말하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어머니 고마워요. 준호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 우리 집 명절은 음식들이 넘쳐나겠네요. 모두 웃음소리를 터뜨렸고 집안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갈등의 순간이 오히려 가족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모든 음식을 2배로 해줄게. 배 터지게 먹어라. 영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밥상은 싸우라고 차리는 게 아니지. 내가 더 많이 만들면 되잖아. 이게 또 사는 재미 아니겠어? 그리고는 냄비를 꺼내며 투덜댔습니다. 이제부터 갈비찜은 3kg씩 해야겠다. 아이고, 손모가. 그러나 그 얼굴에는 어느새 평화로운 미소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리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 비법 레시피 알려줄까? 우와, 대단한데요? 어머니 레시피 전수받는 거예요? 세 명은 부엌에서 함께 다음 요리 계획을 세우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갈비찜을 둘러싼 작은 전쟁은 이렇게 더 큰 사랑과 이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미정과 준호가 서울로 돌아갈 때 영수는 큰 봉지에 갈비찜을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내가 더 많이 준비해둘게.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영수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추석 갈비찜 전쟁은 끝났지만 더 깊어진 가족의 정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